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오늘 1교시는 슈퍼맨 포트폴리오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종목들을 구성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종목으로 올인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제일 궁금한 건 과연 전문가님들은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입니다. 오늘 슈퍼맨 포트폴리오에서는 테마 분석의 강자 범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강한 종목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어후, 으라차차. 수익의 강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범쌤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게요. 범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슈퍼맨 포트폴리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힘찬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강한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담을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수업인데 네. 범쌤은 항상 저희한테 이제 테마 분석을 주로 알려주시는 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럼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테마로 위주로 좀 배워보는 건가요? 네, 일단 테마 지금 어떤 업종들이 좀 가장 강한지를 일단 네.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대장주가 누구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눌리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조금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시장이 조금 힘들잖아요. 네. 예, 이게 뭐 하루 올라가고 또 하루 떨어지고 이게 좀 올라갈만 하면 뭐 계속 흔드는 시장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추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추세 분석. 네. 그러니까 추세 분석을 잘한다 그러면 종목이 단기간에는 올라가진 않더라도 추세가 살아있으면 눌려갈 때 비중을 늘려놨다가 또 이제 반등 나올 때 비중을 또 다시 좀 정리하면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추세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어떤 업종들이 요즘에 가장 추세가 좋은지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구성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범쌤과 시장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도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볼 거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 중반에 가서 상담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없는 것 같고 손실이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상담 접수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수익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걸 저희한테 노란독 오픈 채팅방에 지금부터 사전 접수를 해주시면 범쌤 수업 들어보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종목과 포트폴리오 종목 개수를 접수해 주실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 톡이죠.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해주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가 84개입니다.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슈퍼맨 포트폴리오 상담 접수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 수익률 그리고 보유 종목이 몇 개인지도 올려주시고요.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범쌤과 수업 들어보고 나서 슈퍼맨 포트폴리오 상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쌤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범쌤 오늘 텐션이 그전에 좋으시네요. 네? 텐션이 좋다고요? 네, 텐션이 좋아요. 항상 네. 또 범쌤과 하는 수업이 신나요. 아, 그런가요? 네. 범쌤도 이게 텐션을 끌어올려 주셔야 돼. 또 슈퍼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슈퍼맨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시장 네. 좀 짧게 볼까요? 네, 요즘 시장도 한번- 리스크도 많고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종목들이 연속성이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종목들이 오늘도 올라가고 뭐 내일도 올라가고 그러면 막 항상 좀 좋은 방향성에서 좀 매매를 하기 쉬운데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오늘 떨어지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뜨고 뭐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오는 시장이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어려운 시장이다.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제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저점을 깨면서 조금씩 올라갈 듯 하면서 이제 밀려가고 이런 과정이 많았던 2022년도였는데 올해부터는 물론 낙폭은 조금 있습니다. 낙폭은 중간에 변동성도 이렇게 고점 대비 한 10% 가까이 이제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결국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점을 깨지 않고 쫙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그래서 추세가 이어가는 원동력이 좀 뭘까? 저는 항상 이제 수급적인 이유에서 많이 이유를 찾는데 네. 바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달에도 2조 원 넘게 순매수세를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원래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격언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5월은 굉장히 분위기가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좀 원래 약세 흐름이 많이 나왔던 그쵸. 통계적으로 그랬던 평균적으로. 흐름이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5월 끝까지 가봐야 될 부분이긴 네.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급이 엄청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쌍끌이 매수세로 좀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좀 외국인이 얼마 정도 샀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한 연초 대비해서 네, 올 1월 달, 1월 달 대비해서 지금이요. 5월 달 한 5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한 그래도 한 7, 8조는 사지 않았을까요? 비슷한데 오, 그거보다 네. 조금 더 높게 조금 약 더 샀나요? 예, 11조. 와. 11조 원.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샀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그 힘을 보았던 게 네. 삼성전자였던 아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주가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네.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임팩트 줄 때 최근 이제 일주일간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주로 이제 많이 말하는 업종 중에 자동차 업종들도 많이 말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자동차 업종들도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는 업종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엔터 업종들도 요즘에 좀 강했는데 네. 그 엔터 업종들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또는 한 2주 정도 반도체 업종주처럼 그런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은 어디에 힘이 있는가? 예, 외국인 수급에 있다. 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좀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이고 그리고 섹터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섹터가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그 섹터들 제가 하나둘씩 점검을 할 텐데요. 네. 그 업종들은 가다가도 물론 이제 고점에서 좀 빠지는 흐름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 초보자 관점에서는 눌려갈 때 눌림목에서 싸게 사고 올라갈 때 다시 파는 그런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시장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다시 네. 섹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수급은 좋은데 아직 정고점, 그러니까 2,580선을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살짝 밀려가는 그림이 있었죠.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격이 여기 정도 좀 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정도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눌릴 수는 있겠다. 약 2,525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눌릴 수는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수급상에서 흐름 봤을 때 지금 이제 눌림목 다음에 다시 돌파는 2,600선을 뚫지 않을까. 오. 저는 지금 오히려 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 좀 결론을 그렇게 보면서 네. 시장을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 굉장히 또
새로운 시각을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뭔가 지금 시장의 주변에도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포트를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범쌤은 이렇게 눌려갈 때 우리가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또 주신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 자체를 사람들이 다 우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단기 성향, 그러니까 매매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주식을 오래 들고 가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기본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쉽게 빠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1월 달부터 지금 11조 원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과 흐름과 좀 따라가다 보면 물론 눌림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좀 더 안정감을 가지면서 연말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오, 네. 좋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범쌤은 지금처럼 조금씩 시장이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대로 된 섹터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주도주를 찾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쌤과 시장을 점검해봤으니까 이어서 이제 저희가 네. 그렇다면은 담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지 이제 슈퍼맨 같은 강한 종목들이 될지 이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여기에 적합한 선생님이 아무래도 범쌤이 아닌가 싶어요. 그쵸. 이게 테마를 찾아서 주도주를 잡고 저희가 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걸 항상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워낙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오늘 같다. 하루 네. 종일 반도체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네, 포트를 한번 대형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한번 대형주들 한번 싹 한번 훑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제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반도체 업종들을 별표를 4개를 줬어요. 네. 예, 5개는 아니지만 4개다. 왜? 봐야 되는. 예, 왜 그랬냐면 이제 실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수급도 좋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은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들 별표 5개를 오, 줄 수 있을 5개요? 것 같아요. 네. 왜냐 그러냐면 어.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수급도 수급인데다가 지금 대형주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차트 추세가 좋은 대형주들이 지금 없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형주의 흐름이 좋으니까 지금 미들급 종목들까지도 이제 점핑이 좀 나오면서 따라올 것이다. 예, 그래서 반도체 오. 수급이 한동안은 또 네.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포트에 편입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도체 네. 중에선 저희가 대형주를 담아볼까요? 아니면 조금 중소형주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담아야 될까요? 일단 중대형주를 좀 담긴 해야 돼요. 중대형주 네, 위주로. 중대형주들을 아직 오. 중소형주까지는 수급이 이어가지 않은데 네. 일단 반도체 하면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대장급 종목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장비주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주, 부품주 이렇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이렇게 나뉘는데 네.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대장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고 있는 거고 장비 종목에서는 지금 대장이 한미 반도체라는 한미 반도체.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저도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분석을 해보는데 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수급? 수급. 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으로 가고 있다. 한번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가 지금 최근 슈팅 나오는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 계속 사네요. 한 5월 네. 달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 지금 4월 달부터 5월 26일 한 두 네. 달 동안 기관들이 지금 200억 가량 이상으로 좀 사고 있고 좀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순매수세가 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면 반도체에서도 특징이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네. 차트를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니까 이번 달에만 무려 30%가 넘게 근데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봐도 되나요? 지금 보는 건 좀 안 되죠. 지금 이미 좀 보는 건 안 많이 되고, 올라왔죠? 예, 많이 네. 올라갔는데 결국 한미 반도체의 흐름을 보고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힌트를 거, 좀 힌트를 볼 수 얻고, 있다라는 네. 거. 근데 어. 지금 중소형주보다 일단 미들급 한 시가총액 1조 이상급 또는 내외 종목들이 가장 탄력성이 좋습니다. 오. 그래서 네. 결국 이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그다음 이제
부품주에서 네. 그동안 물론 이제 흐름은 좋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아. 한번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얘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네. 그동안 물론 시세는 좋았었어요. 시세는 좋았다가 한 4월 달까지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눌렸다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서 올라갔고 근데 최근 한미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종목이 엔비디아의 또 협력 관계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갔는가? 예. 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미들급 이수페타시스도 시가총액이 오늘 거의 17%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한 대략적으로 네. 한 17%가 올라갔죠.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8천억, 9천억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업종인 종목이 거의 PCB 업종인데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또 미들급 종목들이 뭐 대덕전자라든지 대덕전자, 네. 아니면 심택,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오, 거죠. 그러면 네. 대장을 잡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초보자 관점에서는 대장의 흐름을 보고 아직 좀 덜 올라간 그 미들급 종목들을 같이 연관해서 네. 섹터를 분석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는 좀 네. 별표 5개 업종이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게요. 네, 별표 5개 5점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수급 분석을 했었을 때 섹터 점수표로 반도체는 5점, 이제 5점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한 번씩 넣어야 되는 섹터다. 하지만 범쌤이 여기서 네. 어떤 반도체를 사야 되냐? 대장주에서 이제 따라가는 중대형주의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반도체 점수는 5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몇 점, 4점 보나요? 네, 어떤 이제 섹터인가요? 4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 높은 네. 4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섹터는 항상 범쌤이 좀 주목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자동차 업종은 안 좋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올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거 갖춰졌습니다. 네.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현대차거든요. 누가? 외국인이? 외국인이. 그리고 네. 기아차도 네 번째로 많이 산 게 또 이제 기아차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대형주의 추세는 결국 자동차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수급이나 차트 실적. 근데 왜 별표 5개에서 4개를 뺐냐면 한글 왜 빼신 거예요? 차트가 조금 네.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 차트 점수에서 조금 뺐다. 한 개를 빼가지고. 근데 네. 결국 우리 초보자 관점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말고 또 눌려갈 때 종목을 또 잡으면 좋잖아요. 약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대형주부터 한번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이제 별표 5개를 해서 4개를 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란 선이 이제 21선인데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서 21선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물론 당장 내일 또 21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추세가 좋고 수급도 오늘 외국인 이탈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한번 보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이 정도밖에 안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4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외국인이 지금 2천억 넘게 샀는데 네. 지금 기관들도 1,000억 넘게 사고 있다라는 거죠. 쌍끌이 매수세인데 겨우 요 정도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진 않는다. 근데 추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더 좋다 보니까 네. 반도체 업종들을 좀 더 우선순위 두고 자동차는 눌려갈 때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기아차를 제가 왜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선택을 했냐면요. 결국 SUV의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SUV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SUV 자체가 마진을 많이 남기는 자동차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현대차는 물론 SUV도 있고 세단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많이 팔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SUV에 거의 주력으로 가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거고 결국 차트예요. 차트도 결국 제가 대형주에서 기아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신고가가 얼마지 9만 원에서 딱 10% 정도만 가면 네. 사상 신고가예요. 아까 제가 반도체에서도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반도체보다 더 강했던 이유가 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조금 버텨줘도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달리는 말이 더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막상 지금 이게 지금 만약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 눌려준다. 네. 그럼 반도체 대응주 없으신 분들은 기아차 이런 종목 담으셔야 된다. 이렇게 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지금 21선에서 눌려가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저번 이제 포인트는 21선 아래에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61선 요 사이 구간까지는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네. 결국 눌려가면 결국 이 종목은 조금씩 담아가야 되는 분할 관점에서. 조금 더 그냥 저렴하게 계속 담아간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네. 이제 8만 한 5천 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점이 되면서 밀려갈 때 이런 종목도 타깃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한 번에 또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도, 수익구 오. 적정 수익 구간 안에서 네. 전고점 부근대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다시 전고점 뚫어가면 그렇게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기아차. 저는 이제 미들급 종목들이 좋다. 아직 중소형주보다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S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예, SL도 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쵸. 네, 시가총액이 약 한 대략적으로 한 1조 7천억 기업이거든요. 근데 SL을 왜 선택을 했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LED 램프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국내 1위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 자체도 지금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올해 네. 연말까지 실적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SL을 또 제가 좀 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월봉상에서 또 이것도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죠. 10% 네. 정도만 올라가면 또 오. 신고가입니다.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또 눌려간다고 하면 기회 준데 네. 있을 때 결국 지금 이제 갭이 떠서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 종목을 오히려 지금부터 사도 된다. 그래요? 지금부터 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뭐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21선 포인트 안 맞고 다시 급등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들급에서는 지금 SL이 가장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검색 근데 약간 네. 이런 게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아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네.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눌렸을 때 저희가 담아간다고 할 때 눌렸을 때 밑으로 쭉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쭉 밀릴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일단 네. 전초 영상이 나옵니다. 일단 아. 대형주 특히 네. 기아차와 현대차부터 주가가 이제 물론 이제 개별 네. 악재에서 종목이 무너질 수는 있는데 네. 결국 제가 이제 추세 매매의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올해 연초부터 가장 많이 담은 섹터가 제가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시장이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그렇게 팔지 않고 반도체를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을 한두 달 정도의 수급 가지고는 이게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1년 가까이를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만 팔았다는 겁니까? 개인만 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살 때 나도 같이 사면서 그래서 기아와 현대차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네. 오히려 눌려갈 때는 이런 미들급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오히려 네. 기회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동차도 결국 이제 실적 안 나오면서 차트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쵸. 중소형주들이 그러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충분히 실적이 바탕이 되고 또 수급이 대부분 이제 코스피에 좀 미들급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이상, 1조 이상 종목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 많이 사는 종목들을 컨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들급 안에서 또 탄력적인 종목이 SM 말고 또 뭐 있나요? 네, 성우하이텍이 또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네, 성우하이텍도 네. 이제 많이 또 좋아하시고 또 많이 더 들고 계시는데 그쵸.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코스닥 안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종목이고 실적도 매우 좋게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종목도 근데 이제 코스피에 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한번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자, 수급을 일단 4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기간은 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한 조금 어느 정도는 네. 규모에서 지금 40억 가량을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죠. 약간 이 종목은 고점 부담은 네. 있어요. 차라리 아까 기아차가 이제 밀려갈 때 담은 부분이 있지만 이 종목은 수급도 그렇게
수급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SL 그리고 또 기아차보다는 수급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 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아, 지금은 네. 일단 대장주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고 지금 매수 타점이 있는 종목들은 네. 기아라든지 SL이 조금 더 부합할 것 같다. 하지만 탄력성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코스닥에서 성화이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범쌤과 함께 저희가 수급 분석을 하면서 섹터 점수표를 놨었는데요. 지금 반도체는 5점을 받았고요. 방금 체크를 해봤던 자동차는 4점을 받았습니다. 우선 범쌤이 자동차 섹터를 볼 때 기아나 SL 같은 종목들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보고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 고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범쌤 네. 이거 자동차 섹터 중에서 저희가 약간 좀 미들급 한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사이 종목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네네.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떤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지 한 번에 다 보기가 조금 학생분들이 어려우시잖아요. 오늘 네, 또 준비한 그렇죠. 거 있으시죠? 그 많은 종목들 안에서 네. 제가 딱 세 종목으로 추려봤어요. 또 거기 안에서도. 거기 안에서도? 네, 그래서 네. 그 분석한 자료를 오. 또 만들어 봤는데 네. 그 이제 차트 설명과 이제 실적에 대한 설명까지 적어놨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많은 자동차 업종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할지도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손수 만들어드린 자료를 보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 또 선물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동차 엑스파일 분석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쌤이 자동차 안에서 또 완성차나 부품주 나뉘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어떤 종목들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종목들 있는지 주요 종목들을 범쌤이 직접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완성차 부품주 주요 종목 완전 분석 엑스파일입니다. 범쌤이 직접 만드신 거고요. 안에 보시면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자료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저희 강의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학생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수업 끝나고 범쌤이 직접 이 주요 종목 완전 분석 엑스파일 무료로 배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수업 이어가 보고 있고요. 수급 분석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넣어야지 강한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지 배워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범쌤, 저희가 5점은 반도체였고 네. 4점 섹터 점수표에서 자동차가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3점 봐야 될 것 같아요. 3점은 어떤 섹터인가요? 3점은 아니고 이것도 네. 똑같이 4점입니다. 4점이에요? 네, 4점인데 네. 방산 섹터를 한번 또 방산 가져가. 네, 섹터. 방산 대형 섹터를. 뭐 오. 방산도 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더 다뤄드렸던 섹터들인데 네. 그만큼 이것도 추세가 좋고 추세의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 예, 네. 외국인에 있다. 외국인에 있다.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섹터가 또 이제 방산 섹터예요.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 아까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 그 자동차도 그렇고 방산도 담는 이유를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아. 올해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20% 30% 이상 급증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네. 대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럼 별표 이제 4개인가? 일단 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은데 네. 실적도 좋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반도체가 좀 좋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요? 그 정배열 이격에서 네, 일단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나마 21선 위에 있긴 하지만 그쵸. 다른 대형주 또 뭐가 있죠? 방산 뭐 방산하면은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거? 누리호 관련주에서 누리호 혹시 관련주에서?
항공우주. 항공우주. 예, 그렇죠. 네. 항공우주. 항공우주는 네. 아직 21선 아래에 있어요. 아. 아래에 있고 또 방산에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다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 두 개 전부 다 다 정배열로 가고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근데 아. 저 방산주들은 아직은 좀 재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동차처럼 이제 차트에서 별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죠. 차트 네. 안에서 좀 별 안에 빠졌다. 아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가, 네. 대장 흐름으로서 가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오늘 또 위성 발사도 성공했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당장 뭐 재료 소멸로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네. 추세를 보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또 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간다 그러면 네. 오히려 또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결국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도 또 이제 결국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세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러면 지금 위성 때문에 그러면 편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 아니고 6월 달에 지금 재료가 방산 업종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재료요? 예. 일단 6월 이제 12일인가 13일부터 네. 티르키예랑 네. 그 방산 박람회 같은 걸 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고 네. 그리고 또 7월 달에 또 스페인 유럽 간의 또 박람회가 또 대형 방산주들이 다 많이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상반기에 수출형 이슈들이 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또 다른 국가들의 또 수출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원동력이 되면서 좀 외국인들이 좀 미리 포섭하기 위해서 좀 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대형주 저는 이제 이동주를 지금 LIG 넥스원으로 보고 있는데 LIG 넥스원. 네, LIG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면 그러니까 LIG 넥스원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둘 다 이제 방산 이렇게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유일하게 실적이 가장 크게 늘어난 회사예요. 그래서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네. LIG 넥스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좀 탄탄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중소형주 흐름에서는 요즘에 뭐 디알텍? 디알텍과 네. 또 이제 퍼스텍 이 두 종목이 이제 재건 관련주로서 좀 엮이면서 네. 방산 섹터에서 좀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 그럼 대형주는 아까 그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예, LIG 소형주는 넥스원. 이제 네. 퍼스텍과 그리고 이제 디알텍을 보시면서 네. 이제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급 네. 분석 섹터 점수표에서 방산 역시 4점을 받았습니다. 범쌤, 네. 그러면 다음 섹터는 몇 점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섹터도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 모든 섹터를 다 갖고 올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일단 4점 섹터들을 다 갖고 와봤어요. 4점 네, 섹터. 4점 섹터를.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역시 재건. 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네, 곡물 테마를 가져왔는데 요즘 시장에서 또 뜨거워요. 예, 그 곡물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네. 찾아보면 뭐 그쵸. 그냥 흑해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연장이 됐어요. 네. 연장이 돼가지고 이게 모멘텀이 이게 이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결국 주식은 뭡니까? 또 수급 아니겠습니까? 가장 현재 요번 주에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업종이 바로 곡물 섹터입니다. 바로 누보 종목을 볼게요. 누보. 자, 누보 종목은 이제 곡물 안에서 이제 비료 이제 섹터에 속해 네. 있는 그런 업종인데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2,600억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코스닥 안에서 오늘 가장 많이 많이 터졌어요. 터졌죠. 네. 시가총액이 이게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다라는 것은 가장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건 이게 수급이 좀 순환 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누보가 지금 대장 흐름으로 가면서 미래의 생명자원도 지금 따라가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료 업종인데요. 그러니까 미래 생명자원도 지금 추세가 좀 전고점 돌파하면서 결국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계속 떨어졌던 종목인데 자 종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거래량은 계속 동반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 조정을 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금 테마성이 강한 업종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네. 좀 더 이런 비료 또 사료 업종에서 순환돌 가능성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섹터 점수에서 일단 곡물도 4점을 좀 받은 건가요? 네. 곡물도 4점을 네. 받았는데 이게 작은 게 원래 3점을 줄까 했거든요. 오? 3점을 왜냐하면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쵸. 좀 안 좋아서 3점 줄까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지금 모든 섹터 안에서 가장 많이 오늘 반도체 다음으로 많이 터진 업종이 네. 바로 이 곡물 섹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엄청 많거든요. 종목 많아요? 안 올라간 네, 거? 안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 대장급 종목이 네. 한일 사료 그리고 또 미래생명자 그리고 누보 네. 한탑 정도만 좀 움직이고 있고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뭐 차트 한 종목 정도 한번 볼까요? 근데 예. 범쌤 네. 저희가 네. 곡물 관련주는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막 알고 계시진 이렇게 않단 그쵸. 말이에요. 네. 종목 하나 더 체크해보고 또 이것도 자료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료 관련주인 뭐 효성 OMB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대장 흐름으로 가면서 후발주로 가는 그런 종목 리스트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요 맞나요? 리스트를 네.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이제 곡물 관련 또 이제 업종 리스트를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오늘 또 엑스파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또 노란톡에 오시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누보라는 이 곡물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상승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누보를 따라서 올라갈 곡물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곡물 관련주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정리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오늘 선물로 준비한 게 바로 수급 완전 분석 엑스파일, 자동차뿐만 아니라 곡물 관련된 기업도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소통방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 네. 오늘 자동차, 완성차, 부품차 그리고 곡물과 관련된 엑스파일 준비하셨잖아요. 네. 이 자료들 어떤 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업종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은 높지 않으신 분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집중하시는 분들은 결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묶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고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누보라든지 이런 한탑이라든지 곡물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그 안 갔던 또 다른 2등주, 3등주를 같이 따라간단 따라가는 말이죠.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이 이 섹터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지금 미리 알아두는 게 이게 테마 순환 관점에서는 되게 유용할 것 같고 결국 종목들 리스트를 잘 나열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맞는 차트 자리 또 내가 맞는 또 수급 자리들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병행하다 그러면 조금 더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이거 주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완전 분석 엑스파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범쌤이 재건 관련주도 사실 4점을 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간상 여러분들의 또 종목 포트폴리오 고민도 해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는 저희가 시간상 보지 못하지만 범쌤이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실전 교육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전 교육 받아보시면서 장중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 담아야 하는지 실전 교육 장중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교육도 범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종목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과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 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어우. 으라차차. 슈퍼맨 포트폴리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범쌤과 저희가 이제 시장도 체크를 해봤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강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학생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미리 접수를 좀 받았잖아요. 네.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몇 개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손실이 제일 큰지 올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 거저지 추돌 학생님이 본인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손실률을 쫙 올려주셨어요. 네. 이거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범쌤, 근데 손실률 지금 많이 크시거든요. 좀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좀 봐야 될 것 저희가 같네요.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해결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근데 일단 지금 5종목을 6종목이네요.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거의 다 손실이세요, 범쌤. 근데 여기서 제일 손실이 많은 게 네. 공구음원이랑 신풍제약이거든요. 네. 일단 공구음원과 이제 신풍제약 두 종목을 일단 네. 가장 크니까 일단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약주들이 올라올 듯 하면 밀려가고 지금 좀 아직 왜 그럴까요? 힘이 없는 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실적이 바탕이 돼서 올라가지 못할 섹터인 거죠. 네. 지금 제약주들 대표적으로 뭐 진단키트 업종들 그리고 이제 치료제 업종들 대부분 실적이 전년도보다 그렇게 뛰어난 회사들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네. 섹터 자체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신풍제약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풍제약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고 결국 네. 손실이 점차 커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 지지 라인을 받을 때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작년에 못해도 이제 3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바탕이 안 된 데다가 결국 또 엮이려면 또 이런 질병에 대한 거를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오히려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어떻게라도 빠른 시일 안에 비중을 네. 어떻게라도 줄여간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구음원은요? 네, 공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만은 지금 그래도 80% 손실 중이시래요. 자, 80% 손실 중이시라면 네. 결국 이제 평단가가 그러면 8,500원. 8,500원이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8,200원인데 그러면 손실률이 약간 고점, 거의 3만 원대 요 자리에 들어가신 것 그러신 같아요. 것 예, 같아요. 요 네.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떨어질 때, 아직 이게 공구음원이 대표적으로 의류 관련주긴 하지만 그렇죠. 거기 이제 올라갔던 이유로 보면 이제 무상증자, 무상증자, 예, 네. 무상증자 테마로서 올라간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 종목을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구음원이 엮이려면 또 이제 새로운 또 흐름이 엮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손실률이 80%이기 때문에 아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실률이 좀 절반, 네. 50% 정도라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물론 손실이 크지만 근데 이 80% 종목은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떨어지는 손실이 크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중을 어떻게라도 줄여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려면 물론 재료를 붙이긴 하겠지만 전년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들은 한 3년 정도 걸려요. 한 그렇죠. 파동 자체가 한 2년에서 3년 길어지면 5년 동안 좀 박스권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재료 붙이고 올리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테마주의 영상이 좀 강한데 이 종목은 어떻게라도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지만 네. 지금 자리는 그래도 아까 신풍제약이 조금 더 먼저 줄여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또 시장이 올라오면서 또 테마 한번 엮인다 그러면 네. 저는 그래도 한 전고점 라인 때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테마성으로 불면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수급 네. 부르면. 그래서 결국 14,000원 부근도 물론 손실이 크시긴 하겠지만 이 부근대에서는 어떻게든 비중을 좀 줄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맨 종목 상담 시간 가보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종목 진짜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분 닉네임이 열받아요 학생님이에요.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시네요.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고민되시고 와 85,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30% 가지고 있는데 꼭 상담해 주세요. 눈물 올려주셨어요. 범쌤 네. 이름대로 진짜 화나실 것 같아요. 지금 손실 너무 크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덜어내봐야 될까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롯데 에너지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동박 관련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2차 전지 이제 음극재, 양극재 업종들이 그렇게 추세가 조금 흔들리고 네. 있고 근데 이미 동박 관련주 대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아니면 롯데 에너지 아니면 SKC 네. 이 세 종목 자체는 지금 추세가 오히려 다른 소재 관련 2차 전지 소재주보다는 조금 더 약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일단 그렇게 높진 않으셔가지고 네. 30% 정도면 일단 희망은 있다. 일단 최고점은 아니다 보니까 85,000원 거의 지금 10만 원 이상에서 들어가진 않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떨어지면서 추가 매수하신 것 같긴 그런 한데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희망이 없는 평단가는 아니다. 지금 이제 저점이 일단은 이제 4만 원대부터 충분히 지금 아직 저점을 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있지 않고 이 업종 자체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있을 것이다. 아까 실적이 한 번 정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과정만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서 지금 바닥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점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점 라인 때 지금은 이제 비중 30%대로 가시고요. 지금 이제 5만 한번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전저점 라인 때 5만 초반대가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비중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셔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게 같다. 오히려 종목 팔지 마시고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학생분들이 굉장히 지금 손실이 많이 나신 포트폴리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럴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 범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주요 섹터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한지를 잘 분석을 하고 거기 안에서 종목들을 찾아야지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는 바로 자동차와 곡물 관련주였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저희가 강의에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수급 완전 분석 X파일 통해서 자동차와 곡물주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이 직접 만든 완전 분석 X파일인데요. 안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곡물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범쌤이 직접 만드신 이 자료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입장 비밀번호가 84개입니다.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상담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범쌤은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으실지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시겠어요? 일단 별표 5개 섹터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인데 이제 메모리 쪽은 아니고요. 이제 파워 모듈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까 제가 오늘 섹터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수급이 외국인 수급 아니겠습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인데 실적도 최대 실적 그 기업을 바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솔루엠이라는 기업입니다. 솔루엠. 솔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추세가 바닥에서 지금 이제 저점을 이제 들어 올리면서 이제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23,000원에서 28,000원 박스권으로 갔다가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눌림목이 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아까 제가 수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과 지금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 쪽에서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3월 달부터 계속 연속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슬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물론 이제 여러 판매를 합니다. 이제 서버용 파워 모듈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ESL이라고 전자 기기 부착 시스템도 판매를 하는데 일단 반도체 IT 섹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자, 이 종목을 이제 포트를 편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은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노란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쌤이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종목은 솔루엠이었습니다. 솔루엠이라는 종목. 저희가 솔루엠을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솔루엠은 반도체 업황 오늘 저희가 5점을 받았던 반도체 섹터였었는데 2023년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랑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이었었는데요. 비중 10%로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 종목을 바로 그냥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요. 매매 전략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는 범쌤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 전략을 주고 계시니까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면 저희 그 강의실 소통방 나오잖아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솔루엠에 대한 매매 전략 범쌤께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 저희가 이제 편입 종목까지 오늘 공개가 됐어요. 솔루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범쌤은 저희한테
저희한테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에서 이 섹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종목을 선정하는 그쵸. 걸 알려주시잖아요. 네. 이 섹터 분석을 하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섹터 선정인 거거든요. 더 중요한 그러니까 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면 종목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결국 큰 물줄기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분석이 섹터 분석인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 분석은 노력해도 계속해도 아쉬울 게 없다. 그래서 이 섹터 분석에 대한 네. 그런 자료집들 제가 또 이제 발굴을 잘하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도움될 수 있는 또 섹터 분석 매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범쌤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추세 그리고 추세 분석입니다. 강한 섹터에서 강한 종목이 나온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범쌤이 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급 완전 분석 엑스파일인데요. 자동차와 그리고 곡물 관련주 두 가지 기업들을 쫙 범쌤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곡물 섹터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수급 분석 엑스파일을 오늘 수업 중간에 저희 강의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방법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슈퍼맨 포트폴리오 범쌤과 함께했습니다. 범쌤과 함께 저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